자, 이번 시간에도 제가 최근에 승소했던 사례 가지고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보시는 것처럼 적법하게 제정된 바 없는 관리규약이 10년 넘게 적용되어 왔다면 이러한 관리규약에 의한 관리비 부과 방식은 유효한 것일까요? 뭐 이런 주제인데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 관리규약, 집합건물법상의 관리규약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유효하게 제정된 그 사례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에 경기도에서 이 10만 개 정도 되는 집합건물에서 관리규약이 있는 건물들을 전수조사해 보니 60% 정도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즉 40% 이상은 관리규약이 없거나 또는 나머지 60%로 관리규약이 있다고 하는 60%라 하더라도 이 관리규약이 무효인지를 입증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실제로 이게 진짜 문소유자들이 총회 열어가지고 관리규약을 제정됐는지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규약이 사실상 없었던 건물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사무소 가보면 관리규약이 또 없는 곳은 없어요. 관리규약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유효인지 무효인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대부분 적법한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관리규약들이 대부분인 것이고요. 제가 했던 이 사례에도 주차 건물이었는데요. 이 건물에서 관리규약이 제정됐는지 안 됐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법원에서는 오히려 제정이 안 됐다 이렇게 본 상태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리규약이 유효하다고 인정된 사례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러한 유사한 건물에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한번 제가 질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주차 빌딩 관리단의 관리단 회장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지명 이건 다 사실관계가 달라요. 여기 정확한 이 지명을 얘기하면 해당 건물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은 좀 다르게 합니다. 여기와 전혀 상관없는 곳이에요. 아무튼 저희 건물은 지상 5층짜리 주차 건물인데요. 지상 2층까지 2개 층은 상가로 되어 있고 그 위 3층부터 5층까지 3개 층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요, 공용 주차장이 아니라 소유자가 한 명인 전유 부분 주차장입니다. 이 공용 부분 주차장이 따로 있고, 그리고 이 주차 건물 같은 경우는 파킹하는 곳 있잖아요. 이 파킹하는 곳이 소유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유권 가지고서 분양하기도 하고 주차 파킹 공간을 분양하기도 하고, 아니면 사안처럼 한 사람이 전부 소유하고 이 주차 수익을 올리는 방법, 이런 건물도 있습니다. 이게 주차 건물 특징이죠. 저희 건물은 관리규약에 따라서 10년이 넘게 전체 관리비에서 상가와 주차장 비율을 6대 4로 해왔습니다. 상가가 2개 층이고 주차장이 3개 층이기 때문에 원래는 4대 6이 맞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보신 것처럼 4대 6이 비율상 맞는 것인데, 하지만 주차장은 상가에 비해서 수도, 전기를 조금만 사용하고, 사실은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상가에만 있잖아요. 주차장에는 보통 화장실이 없습니다. 이 건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전기도 주차장 가시면 보통 약간 어둡잖아요. 이렇게 전기를 환하게 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도 조금 사용하고, 또 청소도 직접 합니다. 보통 청소를 이 건물 전체를 청소하는 게 아니라 상가는 상가대로,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청소를 각각 하고요. 이 건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전체 들어가는 관리비 비율을 4대 6이 아니라 6대 4로, 즉 상가 사람들이 조금 더 내는 걸로 해왔던 것입니다. 10년 이상 이렇게 해왔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 발단이 주차장에서 주차비를 올리는 것에서 시작됐어요. 즉 상가 방문한 고객들이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비싸다. 상가에 뭐 먹으러 왔는데 주차비가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상가 소유자들이 이것에 반발했습니다. 물론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소유자뿐만 아니에요. 소유자, 임차인 다 반발했죠. 그렇다면 관리비도 면적 비율대로 정확히 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높아졌습니다. 이게 이제 관리인에게 이제 이런 민원이 제기된 것이죠. 사실 저희 건물 관리규약은 적법하게 제정된 것은 아니었고, 초기에 관리했던 관리회사가 임의적으로 만든 거예요. 임의적으로 만든 것을 지금까지 묵인하고 사용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라도 종전관리규약대로 말고 원칙적으로 법에 따라서
관리비 부담 비율을 6대 4로 해도 되는 것인가요? 자, 이런 질문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관련된 법부터 보실게요. 자, 사안 같은 경우는 관리비가 문제됐죠. 이 관리비, 여기가 주차 건물이고 이 주차 건물은 집합 건물입니다. 따라서 집합 건물법에 적용을 받죠. 이 집합 건물법에는요, 관리비라는 명칭의 어떤 용어가 없어요. 이 집합 건물법에는 17조입니다. 여기에 관리비의 근거 규정이에요. 그리고 관리비라 표현하지 않고요. 보시는 것처럼 고용 부분의 관리 비용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집합 건물, 상가, 오피스텔에 있어서 관리비에 대한 근거 규정이에요. 아파트 있잖아요. 주택, 공동주택.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비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관리비가 따로 있어요.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 건물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요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관리비, 어쨌든 17조가 관리비 관련 규정이란 말입니다. 각 공유자, 요게 구분 소유자예요. 각 구분 소유자는 요 법 만들 당시에 이런 공유자, 이 구분 소유자 이런 것들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이거 85년에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아주 오래됐죠. 40년 다 돼갑니다. 당시에는요, 이런 구분 소유자, 공유자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아주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 소유자를 공유자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구분 소유자들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즉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대로 간다는 것이에요. 규약에 4대 6으로 하자라고 돼 있으면 4대 6 하는 것이고, 규약에 6대 4로 하자 돼 있으면 6대 4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요, 그 경우에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관리비를 물리느냐, 보시는 것처럼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이 그에 대해서 특별한 명확한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판례는요, 전유 부분으로 봅니다. 전유 부분의 지분 비율 따라서라고 보고 있어요. 전유 부분의 지분 비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율을 이 전유 부분 비율이 아니라 분양 면적 비율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분양 면적은 공용 부분 지분 비율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건물은 이 공용 부분의 비율이 전유 부분 비율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 면적 비율이라 하더라도 이 전유 부분 비율하고 거의 대동소이해요. 똑같아요. 그래서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원칙은요, 요 지분 비율에서 이 지분이 뭐냐, 이 전유 부분, 이 공용 부분 같은 복도가 아니라 전유 부분,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이 전유 부분 비율에 따라 가지고 관리비를 책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사안에서 주차장은 전유 면적 비율이 거의 6이었어요. 6이고 상가가 4였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약이 없으면 관리비 부담도 6대 4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종전부터 적용되어 오던 규약에는 이게 4대 6으로 책정되어 있던 것이죠. 자, 그리고요, 규약의 설정 관련해서 규약은요, 29조, 집합건물법 29조에 어떻게 되느냐? 관련 집회를 통해서 구분 소유자 75%, 4분의 3이죠. 이상, 그리고 밋입니다. 그리고 의결권, 이건 지분이에요. 지분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규약이 제정되고 이 규약안이 통과가 됩니다. 이렇게 집회가 없었으면 규약 통과 안 된 거잖아요. 이렇게 집회를 통해서 구분 소유자 75% 그리고 지분의 75%가 모두 동의해야만 적법한 규약이 지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규약 지정을 위해서 집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집회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서면결의입니다. 서면결의. 이런 집합건법 41조는 서면결의를 규정해서 집회를 안 열고도 어떤 안이 통과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어요. 다만 집회를 안 열 경우에는요, 보시는 것처럼 정벽수가 가중됩니다. 만약에 집회를 열 경우에는 규약 통과안 같은 경우 구분 소유자 75%, 그 다음에 지분 75%가 동의하면 되는데요. 서면 결의할 때는요, 가중됩니다.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80% 이상이에요. 그리고 지분도요, 5분의 4, 80%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중되는 거예요. 하지만 총회 안 열고도
잴 수 있는 방법이 없진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서명결 통해 가지고 구분 소유자 5분의 4, 그 다음에 전체 지분의 5분의 4가 찬성했다면 그 경우라면 관리규약은 유효해진다, 적법하게 지정된다 라고 할 것입니다. 자, 사안을 정리하자면 원칙적으로는요, 적법하게 지정되지 않은 규약은 무효예요. 그리고 사안 같은 경우는 무효라는 게 밝혀졌어요. 왜냐하면 관리회사가 마음대로 만든 것이고 여기에는 누구의 동의도 없었습니다. 서명결이든 집회결이든 없었습니다. 이거는 제 의뢰인이었던 관리단도 인정했던 사안입니다. 자, 그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이 관리의 근거 규정이 되는 것이죠. 그게 17조입니다. 실무에서는요, 이런 경우에 관리규약이 무효라는 점, 즉 관리규약 따르지 않고 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입증이 누구에게 있냐면 이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무가. 그러다 보니까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요, 만약에 이 관리규약 지정된 게 한 2년이나 3년, 즉 관리규약 제정에 대한 어떤 자료가 남아있다라고 볼 경우에는 이거는 관리단에게 입증하라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자료가 있을 것이니까. 그런데요, 만약에 시간이 수년이 흘렀어요. 이 경우에는 자료가 소진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집합권법에는요, 이런 관리단 집회, 서명결이든 이 집회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그 기간을 설정해 놓지 않고 있어요. 수년이 흐르다 보니까 자료가 다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관리단에게 여기에 대한 자료를 달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즉 법원에서는 이걸 무효로 주장하는 사람이 그것을 입증하도록 하고, 만약에 유효 입증을 못할 경우, 보시는 것처럼 관리규약의 무효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그 반대 효과로서 규약이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빈번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관리규약의 유효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만약에 관리규약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다 하고 할 경우에는 관리단에게 입증하라, 이게 유효하다는 걸 입증하라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좀 오래 흐른 경우, 제가 받은 판결은 6년짜리였거든요. 6년 같은 경우를 하더라도 이 자료가 모두 없어졌기 때문에 관리단이 입증할 수 없습니다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관리규약이 무효라는 것을 당신들, 즉 주장하는 사람들 입증하세요, 이렇게 됐고, 이걸 어떻게 입증합니까? 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입증할 수가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관리규약이 유효하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사안 같은 경우는 아예 관리규약이 없다는 걸 쌍방 모두 다 인정했어요. 적법한 관리규약, 즉 적법하게 집회나 서명결을 통해 가지고 통과된 제정된 관리규약이 없다라는 것은 쌍방이 인정했습니다. 그런 사안에서 과연 관리규약이 무효니까 이 관리규약에 따라서 지금까지 해오던 그 비율, 즉 상가가 6이고 주차장이 4인 이런 비율, 이 비율이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판단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최근 판례는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비록 적법하게 지정되지 않은 규약이라 할지라도 오랜 기간 동안 이의 없이 받아들여졌어요. 이런 경우 이것을 구분수재들이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을 봤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규약이 무효야?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수년 동안, 여기는 10년 넘었습니다. 10년 넘게 소유자든 임차인이든 이의제기하지 않고 이걸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걸 관리비를 내버렸어요. 내왔다고 한다면 이것은 뭐냐? 묵시적으로 누가요? 구분수재자들이 이러한 관리규약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그 규정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봤습니다. 승인했어요. 이런 묵시적 승인을 나는 안 했어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묵시적 승인했다 안 했다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가 하는 거예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건 묵시적 승인이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인정돼요. 묵시적 승인으로. 그래서 그 관리규약 규정은 결국 유효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지금 끝났어요. 그냥 이렇게 굳혀졌습니다. 이런 판례의 내용을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판결문에 이렇게 적시했어요. 일부 구분 소유자가, 표현을 일부 구분 소유자라고 했어요. 일부 구분 소유자가 해당 규약의 존재와 내용을 알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규약 중 해당 조항의 구속력을 받아들여서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그 규약 조항에서 정한 내용대로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10년 이상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방식으로 산정된 관리비가 부과된 데 대해서 부분 수재들이 관리비 산정 근거 및 부과 방식을 알면서도 사항 같은 경우 상가 그 다음에 주차장 비율이 6대4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관리비를 지속적으로 납부해온 이상 관리비 산정과 부과 방식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이러한 판례 및 실무 혜택을 비춰보면 상가와 주차장의 부담 비율은 종전대로죠. 종전대로 6대4, 상가 6, 그 다음에 주차장 4 이렇게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판례 태도예요. 이상입니다.